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기 암시 공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 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아직도 못 읽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요.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아, 야, 여기 뭐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참 동일한 세계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킨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 애니메이션을 거쳐 게임까지 확장된 우리나라 대표 케이스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다. 2016년 추공 작가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한 나 혼자만 레벨업은 초기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고 책까지 읽고 금방 읽었냐.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당연히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언니 밥 있어요? 밥 어. 조금 그 퍼다 줄까? 밥 있었냐 거시. 어. 김치 국물에 말아 먹으면 돼. 거기 네. 냄비에 있었냐. 아이 언니 거. 나 아니야, 안 먹어도 돼. 맞아. 나 가만있어 봐봐 일단. 24년 1월에는 한일 합작으로 만든 TV 애니메이션도 공개되었다. 웹툰이 큰 인기를 얻으며 당연히 시도되는 연기형 산업이다. 애니메이션 공개 후 각국 OTT 서비스에서 시청자 랭킹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 애니메이션을 거쳐 게임까지 확장된 우리나라 대표 케이스가 나 혼자만 레벨업. 그러면 당연히 게임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넷마블 네오가 개발을 맡고 넷마블에서 유통을 맡아 열심히 개발 중인 이 게임은 24년 5월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히트시킨 웹툰 작품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글로벌 팬덤은 자본과 투자를 부르고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준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메타 세상, 메타 인더스트리의 엄청난 매력이자 가능성이다. 팬덤만 형성되면 동일한 세계관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이다. 언니 내가 전화할게. 그 융합의 가능성을 활용해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고 도전해야 한다. 아직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팬덤 기반의 컨텐츠 산업은 동일한 세계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확산이 가능하고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포켓몬스터가 처음 출시되었던 90년대 말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팬덤 경제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글로벌 팬덤은 디지털 문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한 팬덤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협력과 융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문제는 팬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티스트나 스포츠 스타, 프로게이머 등이 인기를 얻으며 광고 모델로 쓰는 걸 최선책으로 여긴다. 스타들도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디지털 세대는 더 이상 TV 광고를 보지 않는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기업에게는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다면 그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블랙핑크 제니의 사례이다. 갤럭시 A80 블랙핑크 에디션이 출시될 정도로 삼성 스마트폰의 대표 모델이던 제니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아이폰으로 싹 갈아탔다. 삼성으로서는 배신감이 컸다. 엄청난 광고 모델료를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애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니의 자발적인 SNS 사진을 통해 더 큰 광고 효과를 본 셈이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진정성이다. 아무리 유명해도 진짜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델로 써서는 안 된다. 세계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진정성을 어떻게 제품에 구현하냐. 자발적 팬덤은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자본이 개입해서 진정성을 훼손하고 조작된 컨텐츠를 통해 아무리 강요하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커지는 것이 디지털 생태계의 작동 원리이다. TV 광고는 더 이상 돈으로 조작된 영상이어서는 안 된다. 팬들과 세계관을 공유해야 한다. 디지털 세대는 철저하게 세계관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 즐길 거리를 찾고 팬덤을 키워간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세계다. 거대 기업이 자본으로 그걸 바꾸려 하면 오히려 역풍을 안녕하세요. 또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네. 집중이 안 되죠. 전화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그런 면에서 BTS의 갤럭시 홍보는 성공적이다. 원래부터 갤럭시 사용자였던 슈가는 갤럭시 엠베서더로 활동 중이었는데 한 콘서트에서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는 팬들에게 This 갤럭시? No! 아이폰!
이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됐다. 이런 것이 진정성이다. 갤럭시 앰버서더 손흥민도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찾아온 팬이 함께 셀카 사진을 찍자고 폰을 건넸는데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폰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자기 손이 아이폰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갤럭시 사용자들의 폰은 본인이 일부러 받아서 직접 찍어 줬다. 이것을 촬영한 틱톡 영상에는 손흥민과 사진을 찍으려면 갤럭시가 필요하겠네요 라는 자막이 붙었다. 이것이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세심한 배려이다. 이 정도 되려면 정말 평소에도 그 제품을 잘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인기 좋은 아티스트라도 함부로 앰베서더로 하면 안 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기 있는 TV 광고 모델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다른 전략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 보면 어떨까? 잘파 세대가 좋아하는 게임폰을 디자인한다고 치자. 그럼 디자인 디렉팅을 롤드컵의 챔피언 말이 어려워요. 페이커에게 맡기면 어떨까? 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페이커가 금메달을 따자 시상식에서 중국 팬들까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로 축하해줬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비교적 적대적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는지 궁금했다. 실제로 중국인의 20, 20대에게는 페이커는 우상이다. 그 세대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물으면 손흥민 페이커 보유국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단순히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끈끈한 팬덤을 만들어갈 수 있다. BTS를 위한 폰을 일단 만든 다음 BTS 폰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아예 BTS 멤버가 주도해서 개발을 진행하면 어떨까? 멤버 중에 틀림없이 그런 제품의 디자인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을 것이다. 음악도 창조의 과정이니까 도와주기만 한다면 매우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것 같다. 팬클럽 회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악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뮤비를 더 잘 즐길 수 있고 콘서트에 가서 최애 아티스트를 촬영할 때 더 잘 담아내는 기능들을 특화해서 개발하면 어떨까?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있다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멤버 각각을 대표하는 케이스나 블루투스 이어폰, 캐릭터 굿즈 등 다양한 상품도 함께 기획할 수 있다. 갤럭시 액세서리를 납품하는 많은 협력 업체들을 참여시키며 왠지 잘 될 것 같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잘파 세대를 참여시킨다면 정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진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구체적인 의견을 삼성전자에 했는데 그건 스마트폰 개발 프로세스를 모르셔서 하는 얘기다 라고 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맞다.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아니 지금 체계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혁신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필요한 일이라면 프로세스를 바꿔서라도 도전해야 한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기술과 개발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이 우리의 핵심이다. 라고 기준과 슬로건을 바꿨다면 기획이나 개발 프로세스도 그렇게 변화해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어렵다고 안 한다면 공허한 슬로건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뚫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만들어냈다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팬덤은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고객 경험에 기반한 팬덤이 진짜 큰 자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답이다. 물론 어떤 시도도 정답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잘 모르겠지만 대담하게 도전해보는 것이 선진국의 방식이다. 애플도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꼭 해봐야 하느냐고? 이제는 선진국이 안 해본 것도 해봐야 한다. 충분한 성공의 근거를 체크해봤다면 시도 자체가 경험의 축적이다. 그동안 익숙했던 선진국 카피 관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잘 몰라도 실패할 수 있어도 도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도전만이 생존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유일한 길이다. 네,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